저희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에는 총 73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헤드가 한 분 계시고요. 그 헤드는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명의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12명의 주니어, RA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오셔서 리서치 시작을 하시면 이제 RA로 시작합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제 약 16명 정도의 스텝 멤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랜슬레이터,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 왜냐면 저희가 영어 자료를 쓰니까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직접 본인이 영어 자료를 쓰고 직접 본인이 들고 나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약간 이제 이 영어 라이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걸 봐주는 트랜슬레이터가 있고 뭐 그걸 또 마지막에 점검해주는 네이티브 스피커 에디터도 있고 또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뭐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이제 또 전문 에디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 하면 그냥 뭐 기업 분석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 45명의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니어 애널리스트의 본인의 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증권, 금융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부문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이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팀이 5개가 있는데 제 안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팀이라고 이제 투자 전략팀, 뭐 투자 분석팀, 증권회사마다 다양한 이름을 쓰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 롤 앤 리스팡시빌리티를 보면 한국하고 이제 뭐 이런 세계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금증권회사에는 어떤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으면 어떤 본인의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냐. 이코노미스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 전공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저희 회사도 경제학 박사가 와서 이제 이코노미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을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 앤 섹터 알로케이션 스트래티지. 이 퀀트라고 합니다. 퀀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고 외아들이고 제 회사에서 이제 행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술 먹으면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너 증권회사 가라고. 처음에는 뭐 싫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저희 동양종금증권 안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현재는 이제 졸업하면 이제 증권회사를 올려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저는 이제 이쪽에 특히 퀀트 관련되는 금융공학 관련되는 쪽에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걸 시키고 싶어 하니까 이게 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 쪽 저쪽에 디벨로프트 마켓하고 이머징 마켓에서 약간 수준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은 우리가 좀 딸립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를 하는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오브 더 스탁 마켓. 이거는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요것도 이제 한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도 증권 시장에 한 25년 이상 있어 왔는데 이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이게 사이언스이면서 아트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주가가 우리나라 한 80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했다가 끝날 때 한 30포인트 정도 끝났으니까 폭락한 거죠. 그죠? 30포인트 빠졌으니까. 실제로 장중에 보면 한 50포인트 올라온 거죠. 그죠? 도대체 하루에 80포인트가 빠졌다가 다시 만에 30포인트 오르는 과정, 이게 주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기업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변했느냐. 물론, 일본에서 원전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죠? 그게 과연, 근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시장의 임팩트는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인데, 롱텀하게 찾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인크루트에다가 막 예상 질문도 보내고 막 했는데 오늘 안 왔단 말이에요. 그저께까지는 매일 오고 싶었는데 오늘 안 왔다고. 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 그런 사람들이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패턴이 있다고. 똑같은 걸 보면 공포를 느끼고, 그죠? 똑같은 걸 보면 기쁨을 느끼고, 이런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증거 시장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경제학들이 좀 무시했어요. 이건 없어 보여요. 경제를 분석하고 뭔가 데이터로 분석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인간의 행동 사이클러지로 증거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소 좀 비과학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걸 무시해왔는데, 한 10년 전에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Behavioral Finance라는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 테크니컬한 행동을 연구하는, 증거시장의 패턴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퀀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는 지금 그 경제학 출신자가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이공계 학생으로만 뽑아서 증거시장을 연구시켜가지고 이 사람 혼자서 1년에 보너스를 10억 달러씩 받아가고 있어요. 1조씩. 1조 가지고 뭐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테크니컬. 그리고 이제 데리버티브. 저희 리서치 센터에 73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데리버티브 마켓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데리버티브 애널리스트. 여러분 서프라임 몰기지, 그죠? 그 몰기지, 서프라임 몰기지 지금 금융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데리버티브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망쳤다.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각국의 나라가 국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데리버티브 마켓을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이게 세금 매기자 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데리버티브 마켓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인데, 이걸 하려면 이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공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옵션, 그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잘 모르겠는데, 뭐 경영학과 학생들이면 경제학과 수학 정도 좀 하고, 그죠? 확률도 하고 뭐 통계도 해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이제 이공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옵션 모델. 그 미국의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2008년 10월 달에. 거기 그 폴드 회장이 리먼의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시니어 매니지먼트였는데, 이 사람이 그 청문회를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날 오후에 리먼 브라더스 회사 본사에 있는 주임에 가서 운동하다가 주워 맞았어요. 직원한테. 왜 맞았냐면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야. 왜 당신 회사가 뱅크럽시 됐느냐. 그 원인은 CDS 거래에 있었다. 그럼 CDS에서 왜 문제가 생겼느냐. 나는 모른다. CDS 구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 국민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증권회사 오면은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이 낮고 많이 올라갈 주식을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투자론을 배웠다면 리스크와 리턴은 비례하죠. 그죠? 내가 높은 리턴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줘야 돼요. 노 리스크, 노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많은 투자가들은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을 상품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금융공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품을 찾기 위해서. 데리버티브를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그래서 이쪽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예요. 리서치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대학 때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게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들어오면 대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에코티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또 뭐 신문사 같은 데 보면 폴 발표하죠. 그죠?
1등부터 뭐 10등까지 발표하고 대부분 이제 이쪽 사람들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산업, 회사. 삼성전자 어떻게 되느냐, 동양중금주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을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에쿼티 그 리서치라고 그래요. 증권시장에는 총 1,77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 1,000개 정도는 코스피에 거래소에가 있고요. 한 700개 정도는 코스닥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라지 캡이라고 그래서 자본금이 큰 회사들만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약 150개 정도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770개 중에 10%가 채 안 되는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증권시장 시가총액으로는 한 70% 정도 되니까 웬만큼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삼성전자 같은 건 100조가 넘어가니까 그죠? 뭐 시가총액 100억짜리 회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일은 주로 밸류를 계산해내고,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밸류가 얼마냐? 그래야 목표 가격을 제시할 테니까요, 그죠? 적정 주가를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저런 산업들을 쭉 합니다. IT, 파이낸스, 헤비 인더스트리, 도메스틱. 그래서 저쪽에 세미컨덕터, 반도체, LCD, 가전, 통신 장비, 뱅크, 증권, 보험, 화학, 정유, 자동차, 스틸, 철강, 그다음에 저기 유틸리티, 그리고 쉽빌딩, 조선, 컨스트럭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리테일, 클로팅, 그다음에 파머시, 바이오, 제약, 그리고 푸드, 베버리지, 텔레콤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을 저걸 이제 리서치 한 명당 한 산업을 맡아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하면 힘드니까 거기 이제 RA가 붙어서 도와주죠. 그래서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 저 한 산업을 맡고 있어요. 딱 생각하시기에 저거를 대부분 다 경영경제과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물게 최근에는 좀 다르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저걸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증권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대생들이 증권시장에 보면 이제 약대생 나온 약사 출신들이 이제 이쪽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온 친구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 직접 온 사람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경제 공부하던 학생이 저걸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몰캡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증권시장이 좀 뜨고 있는 분야인데 아까 보셨죠? 1,770개 중에서 한 150개만 커버하니까 1,200개 정도, 그러니까 저기 1,600개 정도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 같은 데서나 언론에서도 막 요구를 해요. 삼성전자만 회사냐? 조그만 회사들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막 압력을 행사하고 또 미국은 봤더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가 오히려 장기적 수익을 많이 내더라. 그래서 그런 회사 연구해달라는 분석을 많이 해서 우리 회사도 지금 한 5명 정도가 스몰캡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은 나머지 종목들을 이제 스몰캡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도 한 현재 직원 한 5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정도 이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점점 다양해지니까 그렇죠? 기업들도 좀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픽스드 인컴, 금리, 그죠? 지난주에 금리 인상했죠, 우리 금통위에서. 그래서 금리라는 것이 금융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고 또 자체가 상품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어떻게 보면 매크로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리서치에서는 금리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금리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S&P, 무디스가 기업들 국가 이렇게 신용평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이 회사는 투자하기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건 이제 크레딧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레딧 분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